여름 휴가를 맞아 남자친구와 함께 캠핑을 가기로 했는데요. 무려 4살 연하의 남자친구 철수 씨가 저 멀리서 하나 씨를 반깁니다. 할매! 할매! 야, 너 자꾸 할매라고 할래? 사람들이 쳐다보잖아. 에이, 예뻐서 쳐다보는 거야. 아 이뻐요. 깜짝이야. 미안. 거짓말했더니 기침이 나네. 으이그 말이나 못하면. 가자 어서. 가자. 그런데 이때 하나 씨 커플 앞에 낯익은 차가 한 대 서는데 바로 철수 씨의 단짝 친구 준한 씨입니다. 누나, 어서 타. 오 마이 갓. 너 여기 어떻게 알고 왔어? 준하나, 제발 나도 오붓한 내주 좀 한번 해보자. 응? 안 낄 때가 있고 안 낄 때가 있지. 아 몰래 꼈구나. 나 무시하지 마. 오늘은 꼽살이 아니라고. 이때 창문 너머로 어여쁜 여성이 보이고 언니 안녕하세요. 말씀 많이 들었어요. 어리둥절한 철수 씨와 하나 씨. 다른 사람 드는데. 야, 너 22살 여친 만나다는 거 진짜였어? 보면 모르냐? 누나, 이제 나 낄 자격 있는 거지? 좋은데, 빨리 타. 가자. 연극 같아. 그리하여 철수 씨 커플은 얼떨결에 준한 씨의 차를 타고 다 함께 캠핑장으로 향합니다. 캠핑장에 도착한 네 사람. 야, 도착했다. 다 온 거야? 그런데 무아지경으로 잠들어 있는 하나 씨. 입을 쩍 벌리고 잠든 모습이 가관입니다. 아이고, 우리 할매. 벌써 체력 달리나 보다. 야, 입에 팔이 들어가겠다. 빨리 깨워. 철없고 장난기 많은 연하남 철수 씨는 하나 씨의 잠을 깨우기 위해 몰래 과자를 한 움큼 집어 하나 씨 입에 가득 넣고 깜짝 놀라서 깬 하나 씨. 일어나, 다 왔어. 겨우 정신을 차리고 차에서 내린 후 준비해온 아이스박스를 꺼내려 하는데 그런데 무게가 만만치 않습니다. 이때 여자친구의 차문을 열어주며 폭풍 매너를 발휘하는 준한 씨의 모습이 눈에 들어오고 야 김철수, 양심 있으면 주지. 어이구, 우리 할매. 연상이랑 힘 없죠요? 하는 게 아니야. 그랬죠요? 그런데 차에서 내리자마자 징징거리는 혜림 씨. 배고파요. 파스타 사줄게요. 파스타. 우리 혜림이 파스타. 누나, 우리 혜림이 파스타 먹고 싶다는데 파스타 좀 해주세요. 캠핑 가서 무슨 얼어 죽을 파스타야. 자 봐, 삼겹살도 있고 매운탕 가루 다 챙겨왔잖아. 그만 밥 해줄게. 그냥 밥 먹어봐. 우와, 우리 할매. 여자분 브라보. 팔에 문신이에요, 점이에요? 어쩌지? 불주사. 내일 짜고 서울 가면 불주사. 오빠가 파스타 탔네, 꼭 사줄게. 혜림이 꼭 참아볼게요. 꼭 참아봐요. 힘들어 보이네 남자가. 저 남자분 원래 전혀 안 한다. 구토를 부르는 두 사람의 닭살 대화에 하나 씨는 속이 부글거리며 구역질이 날 지경입니다. 서둘러 저녁 먹을 채비를 하느라 분주한 하나 씨. 그런데 혼자 공주같이 앉아있는 혜림 씨를 보자 하나 씨는 괜한 심술이 발동하고 아이고. 이때 바람같이 뛰어오는 준한 씨. 괜찮아? 병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야, 임준아. 작작 좀 해라. 마음이 좀 통쾌해진 하나 씨는 준비해온 매운탕을 끓이기 시작하고 그 사이 철수 씨가 밥도 짓고 삼겹살도 굽습니다. 드디어 푸짐한 저녁상이 차려지고 다 같이 둘러앉은 네 사람. 와 밥하는 동안 저녁이 매운탕 됐어요. 한 숟가락을 정성스럽게 뜨는 준한 씨. 저녁밥 먹으려고 혜림이. 여기까지 만들었네. 왜? 파는 빼고. 하나 씨와 철수 씨는 그저 기가 막히고 아까 혜림 씨 발 밟은 거 아니야? 되게 잘 어울리네. 근데 왜 소름 못 쓰시나? 점점. 아, 이 그러게 챙겨 말이다. 어울려요.
이때 짜증난 하나씨가 매운탕 한 숟가락을 툭 떠서 입에 넣는데 괜찮아? 우리 할매 입천장 다 까졌겠다. 야, 너 자꾸 할래? 우여곡절 끝에 저녁을 먹고 다 같이 목청 높여 게임을 하는 네 사람. 그런데 몇 시간 후 어찌된 일인지 하나씨가 갑작스런 목에 통증을 호소하더니 할매! 구토 증세와 가슴 통증까지 나타나 급히 응급실을 찾았는데요. 식도가 심하게 솟는데 당장 수술해야 합니다. 조금만 늦었어도 큰일 날 뻔했습니다. 결국 응급수술을 받고 장기 입원까지 하게 된 하나씨. 이처럼 평소 건강에 아무 이상이 없던 하나씨가 갑자기 식도에 심한 손상을 입고 수술까지 받게 된 것은 바로 이 원인 때문인데요. 자, 그렇다면 하나씨의 식도가 갑자기 심하게 손상된 이 원인은 과연 무엇일까요? 정답은 생선가시가 목에 걸렸기 때문입니다. 캠핑을 오면서 매운탕 거리를 준비해온 하나씨. 준한씨 커플의 닭살 행각에 짜증이 난 하나씨는 매운탕을 푹푹 퍼먹었는데요. 이때 국물에 있던 우럭이 가시를 그대로 떠먹다가 가시가 목에 걸렸고 결국 가시가 식도에 박혀 큰 상처가 나고 말았던 것. 몸에 좋고 맛도 좋아 많은 요리에 활용되는 생선. 그러나 아무리 맛있는 생선이라도 먹을 때 반드시 주의해야 하는 것이 있었으니 바로 생선가시입니다. 생선을 먹다가 가시가 목에 걸려 불편했던 경험 한 번쯤 있으실 텐데요. 물론 가시의 크기가 작을 때는 이물감으로 잠시 불편하긴 해도 아주 작은 가시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 자연적으로 빠지기 때문에 큰 문제를 일으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가시가 크고 단단할 경우 식도 깊숙이 박히면서 치명적인 식도 손상을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실제로 1926년 편찬된 대동기문이라는 역사서에는 세종대왕의 5번째 아들인 광평대군이 바로 이 생선가시 때문에 어이없는 죽음을 맞이했다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런 사고는 최근까지도 이어져 실제로 지난 2009년엔 건강했던 40대 남성이 이 생선가시가 목에 걸려 사망하는 사고도 있었습니다. 특히 우리가 자주 먹는 생선 중에는 고등어, 삼치, 우럭, 대구 등이 다른 생선에 비해 가시가 크고 단단하기 때문에 잘못 삼킬 경우 식도에 박히기 쉬운데 이렇게 단단한 가시가 목에 걸리게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단 가시를 빼내기 위해 저마다의 방법들로 애를 쓰게 되죠. 이때 가장 많이 시도하는 것이 다양한 민간요법입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사람들은 목에 가시가 걸렸을 때 주로 어떤 방법으로 가시를 빼고 있을까요? 그냥 고기나 밥을 많이 먹어서 밥을 통째로 삼켜요. 물 마시거나 밥 먹거나 참기름으로 이렇게 가볍게 넘길 수 있는 그런 방법. 기름 같은 거 미끄러운 거 먹으면 내려간다 그래서 먹어본 적 있어요. 그렇다면 사람들이 많이 하고 있는 이런 다양한 민간요법들이 실제로 가시를 빼내는데 정말로 효과가 있는지 지금부터 실험을 통해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은 사람의 식도와 가장 흡사한 돼지 식도입니다. 먼저 돼지 식도를 펼쳐 여기에 우리가 즐겨 먹는 고등어 가시로 식도를 한번 찔러 보겠습니다. 생선 가시로 식도를 찌르자 마치 바느질을 하듯 가뿐하게 식도를 뚫고 지나가는 모습. 생각보다 훨씬 쉽게 생선 가시가 식도를 뚫습니다. 사람의 식도 역시 두께가 2에서 3mm에 불과해 지금 보신 것처럼 생선 가시와 같이 날카로운 것이 걸릴 경우 쉽게 상처가 나고 구멍이 생길 수 있는 것인데요. 자, 그럼 지금부터 가시가 목에 걸린 상황을 가정해 돼지 식도에 큼직한 고등어 가시를 걸리게 한 후 여러 가지 민간요법을 시행해 보겠습니다. 먼저 가시가 걸렸을 때 물을 마시는 것은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가시가 걸려있는 식도에 물을 부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아무 변화 없이 꿈쩍도 않는 생선가시. 자, 이번에는 물보다 미끄러운 참기름을 부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참기름만 고요히 식도를 통과할 뿐 식도에 걸린 가시는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많이들 가시를 녹인다고 알고 있는 식초는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시중에 파는 사과 식초를 쭉 부어보는데 하지만 가시를 녹이기는커녕 오히려 식초의 강한 산성 성분이 애꿎은 식도만 자극해 식도에 그대로 박혀있는 가시.
자, 그럼 이번에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민간요법인 밥을 삼키는 것의 효과를 확인해 볼 텐데요. 과연 밥을 삼키면 정말 가시가 내려갈까요? 밥을 한 숟가락 꿀꺽 삼키는 상황을 가정해 실험맨이 식도 안으로 밥을 한 덩어리 밀어 넣습니다. 아래에서 살펴보자. 밥이 가시를 그냥 통과하고 마는데요. 이때 밥에 밀린 가시가 식도를 뚫어버립니다. 다시 한번 살펴보니 밥이 가시를 통과하는 순간 이렇게 가시가 식도 벽을 뚫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부의 모습을 자세히 보니 밥 때문에 밀려 내려간 생선 가시가 이렇게 식도 벽을 긁으며 상처까지 낸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사람의 식도는 그 두께가 약 2-3mm로 매우 얇습니다. 날카로운 생선 가시는 식도에 쉽게 상처를 내는데 식도벽에 구멍이 나는 것을 식도천공이라고 하며 방치할 경우 종족동염을 유발하고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생선을 드신 후 목이나 가슴 부위에 이물감이나 통증이 발생했을 때 민간요법에 의존하지 말고 곧바로 병원 진료를 받는 것이 현명합니다. 이처럼 목에 가시가 박혔을 때 밥과 같은 덩어리 음식물을 삼키게 되면 가시가 식도벽을 쭉 긁어내리면서 상처를 내거나 심하면 식도가 찢어지기도 하는데 지금 보시는 것이 바로 실제로 생선 가시가 목에 걸려 식도에 구멍이 생긴 환자의 내시경 사진입니다. 자, 그렇다면 식도에 구멍이 생기는 것이 대체 왜 위험한 것일까요? 우리 몸은 음식물 섭취와 소화에 관계된 기관 이외에는 모두 무균 상태를 유지해야 하는데 만약 생선 가시에 찔려 식도에 구멍이 나면 염증이 생기게 되고 바로 이 염증이 식도에 생긴 구멍을 통해 다른 기관으로 전이가 되는 것이 문제. 특히 식도는 폐, 심장과 밀접한 위치에 있고 대동맥과 부정맥 등 중요한 혈관에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식도에 생긴 염증이 혈관을 타고 온몸으로 퍼져나가서 각 기관에 심각한 후유증을 남기는데 그중 염증이 전이될 때 가장 치명적인 기관이 바로 종격동입니다. 종격동이란 심장을 둘러싸고 있는 막으로 이곳에 염증이 생기면 심장과 폐 등 주요 기관에 염증이 전이돼 하루 이틀 사이에도 사망할 수 있을 만큼 치명적이며 70대 이상 노인 환자의 경우 이 종격동에 염증이 생길 경우 사망률이 80%가 넘을 정도로 매우 위험합니다. 따라서 식도의 감각이 조금 무딘 노인들의 경우에는 목에 걸린 가시를 방치하지 않도록 더욱 주의해야 하고 식도가 약한 아이들의 경우엔 작은 가시로도 식도에 손상을 입을 수 있으니 생선 가시가 목에 걸리지 않도록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생선 가시 외에도 단단한 닭뼈 조각이나 꽃게, 집게다리처럼 단단하고 뾰족한 것들은 생선 가시와 마찬가지로 식도에 박힐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음식을 먹을 때는 함부로 삼키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목에 생선 가시와 같은 뾰족한 것이 걸렸을 때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할까요? 먼저 생선이 목에 걸렸을 때 밥을 삼키는 등의 모든 민간요법은 오히려 식도를 더 손상시킬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절대 함부로 하지 말아야 합니다. 만약 목에 가시가 걸려 이물감이 느껴질 경우 이를 방치하지 말고 최대한 빨리 병원을 찾아 가시를 제거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데요. 생선 가시가 목에 걸린 후 이유 없이 열이 나고 가슴이나 배가 아프며 호흡 곤란과 구토 증상이 나타난다면 이미 식도 천공으로 인한 염증이 시작된 것이므로 한시도 지체하지 말고 병원으로 가 수술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예방이겠죠. 생선 요리를 먹을 때는 늘 가시가 목에 걸리지 않도록 잘 발라 먹어야 합니다. 생선구이와 조림은 물론이고 생선찌개나 매운탕처럼 생선이 들어간 국물 요리를 떠먹을 때도 국물 속에 있는 가시를 후루룩 떠먹지 않도록 잘 살펴야 합니다. 또한 동태전처럼 생선살로만 만들어진 음식에도 간혹 생선 가시가 나올 수 있으니 천천히 꼭꼭 씹어먹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생선 가시 함부로 삼키면 목숨을 위협하는 독침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십시오.